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8월 시사, 자, 국제 외교부터요. 북한 안보, 문화 미디어까지 한 3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외교는요. 자, 2가지 내용이 있네요. 자, 윤 대통령이 자,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미일 회담도 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영국 총리 누굽니까? 구설수 끝에 결국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자, 보리스 존슨 총리죠. 자, 2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한미일 회담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토 참석이에요. 자,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보를 다루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국 파트너국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 나토에서 우리를 초청한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파트너국들의 어떤 그 동맹으로서의 어떤 느낌, 그 강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러시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윤 대통령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좀 도모하는데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토가 우리 한국과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지만 안보의 개념을 좀 넓게 봐서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 아니라 좀 넓게 기술 안보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협력 의제의 폭과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전통 안보 분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 안보 같은 게 비전통이죠. 국방 뭐 이런 무기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술 안보 이런 것들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 자,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에 모인 여러 국가들이 있겠죠. 특히 미국, 일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의 뭐 5년 만에 4년 9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인 세 나라 한미일 정상이 6월 29일 날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우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그런 확신을 일본 이제 정상을 보면서 기시다 총리를 보면서 확신했다. 앞으로 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상회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말고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설수 끝에 결국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7월 7일 날, 자, 보수당직, 여당이죠. 이 보수당직의 이제 그 당 대표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총리 사임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자, 영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술 파티. 코로나 때 많은 이 파티를 몰래 열어서 이게 걸렸던 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명했던 장관이 성추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약간 비호 발언 했던 걸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비호감으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 의원 내각제 국가라서 이 다수당, 보수당이 다수당인데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되는데
다수당 대표를 사임하게 되면은 총리직도 자동 박탈됩니다. 그래서 보수당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총리 사임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떤 그 이력이 있는 총리였냐 살펴보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때 이제 힘을 발휘해서 총리직에 올랐죠. 브렉시트가 뭔데? 브리튼의 엑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를 말합니다.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브렉시트를 이뤄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총리에 오르게 됐죠. 하지만 코로나 때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특히 총리실에서 수차례 직원들과 술 파티했던 거 요게 이제 발각되고 그리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도덕성의 치명타를 받게 돼서 결국 비호감으로 전락했고 사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임이 두 번째 소식이네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제는 국제 얘기를 넘어서 북한 안보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안보도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한미가 F-35A를 가지고 이제 공군 연합훈련 실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해군 쪽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공군 쪽에 연합훈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안보 관련된 전군 육해공군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안보 관련해서 크게 뭐를 해야겠다. 자, 뭐를 창설해야겠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미 첫 F-35A 연합훈련 실시입니다. 자, 미국의 F-35A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미 공군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 F-35A가 우리나라에 전개, 그러니까 비행훈련 하게 된 것은 2017년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의 북한 억제력을 좀 더 보여주게 된 거죠. 이 F-35A가 북한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이제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겨냥해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견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에는 해상훈련, 이번 달에는 이제 공군 훈련까지 한미가 함께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자,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 전략을 이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력 확충을 위한 전략사령부다. 올해 들면서 상당히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4대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 논의 자리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의제로 전략사령부를 만들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거를 창설해 나가자. 이 전략사령부와 함께 지금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해서 효과적인 지휘 통제 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이번 정군 지휘관 회의의 핵심 논의였습니다. 자, 한국형 3축 체제가 그럼 뭔데?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무기 발전 계획을 보겠습니다. 한국형 3축 체제. 결국 이제 북한 위협을 방어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킬체인입니다. 한미 선제 공격. 그래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 타격하는 킬체인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가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북한의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이게 약간 공격이라고 하면은 이거 약간 방어. 그래서 이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정권에서 이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순서를 보면은 이게 아마 1, 2, 3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뭔데? 세 번째는
북한의 지휘부, 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휘부 타격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뭐 타격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죠. 가장 핵심이 되는 지휘부를 괴멸하는 KMPR이라고 하는 대량 응징 보복.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요 세 개가 한국형 안보의 3축입니다. 그리고 이 3축을 핵심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략사령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무기로는 어떤 게 있냐? 자, 아까 얘기했던 F-35A,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장거리 지대공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북한 안보 관련된 소식이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문화미디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화미디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어떤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철회했습니다. 자, 어딜까요? 트위터였죠. 저희가 한 2달 전인가 이 트위터 인수하겠다는 소식을 시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트위터 인수 철회. 두 번째, 자, 표절 시비가 좀 그 음악계에서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표절 인정에도 여러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표절에 대한 논란이 좀 심했습니다. 자, 뭐죠? 누구였죠?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 씨의 표절 의혹이 음악계를 흔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철회했다. 약 한 57조 원 정도 계약이었어요. 엄청나죠. 그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7월 8일 날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가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선 트위터 내에 가짜 계정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트위터의 그 기업 가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트위터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죠. 가짜 계정 현황 제공 관련돼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직원 해고 등 영업행위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이유 삼아서 철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깜짝 놀라서 맞불 소송을 했습니다. 이 파기 선언 제대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수 계약을 이행해라, 강제해라 하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 그래서 자, 상당히 이제 한 뭐 경영자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슈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주 보이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음악계의 사건 사고입니다. 유희열 표절 인정에도 여러 의혹이 지금 잇따라 제기되고 있네요. 가수 겸 작곡가 표절 시비. 자,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 이게 일본 거장 사카모토 유이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희열 씨가 검토 결과 표절을 일정 부분 인정했죠. 그래서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카모토 유이치 씨에게 사과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카모토 유이치 씨도 상당히 대범한 입장을 냈어요. 자기도 이 두 곡의 유희열 곡과 자기 곡의 유사성이 확인됐으나 음악적인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멜로디나 코드 진행 같은 게 자기가 볼 때는 표절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것은 자기가 영향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창작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죠?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는 넓은 포용의 자세를 보이겠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대범한 입장문을 냈죠. 어쨌든 유희열 씨는 표절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여러 곡들이
이것도 표절 관련된 의심이 제기가 됐죠. 가수 성시경의 Happy Birthday to You. 자,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것도 유사해. 그리고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유희열, 김조한 Please Don't Go My Girl. 자, 이 노래도 작곡했는데 이것도 유사하더라. 또 피아노 연주곡 내가 켜지는 시간 등 상당히 많은 곡들이 이 곡 말고도 한 6, 7곡 곡들이 표절 관련된 의심 주장이 있어요. 저도 좀 들어봤는데 정말 비슷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의 기준이 뭔지 상당히 좀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고 싶죠? 네, 정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의 표절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거, 멜로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까지도 비슷해야 돼요. 오하네요. 오하. 실질적인 표현이 유사한 것은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도 다 표절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표절이 되려면은 해당 음악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우선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복제하려고 해야겠죠.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멜로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 쉽지 않네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표절과 법적으로 인정하는 표절의 기준을 살펴보니까 법적인 거는 상당히 더 까다롭네요. 그죠? 사람들은 멜로디에 되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창작이라는 게 다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좀 제기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음악계에서 항상 자기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필수적인 도덕성으로 요구가 되게 되었죠. 앞으로 좀 이 창작물에 대한 그런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그 저작권을 가지려면은 그 독자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우리 과학 IT 한두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과학 IT 보니까 과학 IT에서는 4가지 소재를 가져왔어요. 먼저 자, 허준희 교수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자, 우리나라 교수가 대단한 필즈상이라는 거를 수상했습니다. 자, 노벨상에 버금가는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7년 만에 뭐를 지원 종료했대요. MS에서 유명한 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보통 IE라고 많이 부르죠. IE 지원을 종료하면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열리고 열면은 뭐로 바뀌어요? 엣지가 열리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삼성전자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나노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세계 세 번째로 두었던 6월 열대야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두 개 한번 나가보죠. 자, 먼저 첫 번째. 허준희 교수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수상 쾌거입니다. 한국 수학자로는 최초예요. 보통 이 필즈상이 4년에 한 번 수여되는데 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그런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단독 수상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함께 이제 수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학자가 이걸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석사까지 마친 거의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고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도 이제 서울대 노문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수학 박사과정 밟았을 때 해외에서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이지만 초, 중, 고 대학교 석사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한국으로 온 뒤 초, 중, 대학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친 국내파더라. 박사는 이제 미국 가서 했고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한테 수여했다는데 어떤 분야를 개척했냐? 리드 추측, 로타 추측 모르지만 이런 오래된 수학의 난제들, 풀리지 않은 난제들을 증명해냈대요. 와, 이러니까 이제 노벨계 수학계 노벨상을 받을 만하죠. 자, 허준희 교수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MS가 그 유명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27년 만에 이제 종료했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를 종료했다. 6월 15일 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11에 지원을 끝내고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없어지고 엣지 브라우저로 자동 전환되게 되었죠. 자, 익스플로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자, 익스플로러의 역사 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확산을 이끌었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95년에 처음 출시됐고요. 윈도우 95부터 이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그게 이제 버전 1, 2, 3, 4 거치면서 인터넷 11까지 발전이 됐고 한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95%까지 갔대요. 지금은 많이 밀렸죠. 크롬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밀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었고 보안이 좀 취약했던 거 그리고 이제 경쟁 브라우저들이 많이 나타났죠. 크롬, 파이어폭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더라. 그래서 이제 MS가 2015년에 새로운 브라우저인 엣지를 출시하고 점차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최종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죠. 현재 보면은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의 어떤 시장 점유율 보면은 많이 이제 MS가 위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롬이 71%, 엣지가 16%. 그만큼 이제 구글, 크롬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거를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크롬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과학 남은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